배운 부분은 저는 이제 요 계산은 열심히 좀 할게요. 다시 한번. 자, n 더하기 1분의 n이죠.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갔을 때는 딱 1이 됩니다. 그래서 x 더하기 3이 절대값이 딱 나오는데 얘가 1보다 작을 때 수렴합니다. 요거를 아까 비판정법에서 얘기를 했었죠. 네, 그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 비판정법의 단점이 뭐였죠? 딱 1일 때는 판정을 못해요.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뭐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x가 1일 때는 그 절대값 풀어보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걸 여기다 쓴 거예요. x가 2일 때는 x가 4일 때는 직접 해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비교판정법에서 1일 극한값이 1이 나오면 할 수가 없으니까 판정을 못 하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x에다 2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1의 n승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x가 4일 때는 n분의 1 그래서 P급수 판정법을 씁니다. 그래서 발산이 돼요. 이 범위에선 발산이고 이 범위에서는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2부터 4 물론 이제 교대급수 판정법을 어떻게 썼는지 다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지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에 의해서 수렴했다. 이거에서 발산했다. 이것만 얘기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필이면 이런 걸 왜 배우느냐? 왜 몇 급수 꼴이냐? 이런 걸 왜 배우느냐? 왜냐하면 그 앞으로 이제 다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그 대학교 이공계 기준으로 1학년 때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공계 2, 3학년에서는 미분 방정식을 배워요. 근데 이 미분 방정식이 좀 굉장히 이제 아직도 연구 대상이고 또 이 해를 정확히 구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해 구하기 힘듦. 그러면 해를 구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죠. 근사에도 쓰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어떻게든 꼴을 표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몇 급수꼴로 근사해를 만들어 썼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 건물 지을 때 보에 가해지는 하중 같은 것도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그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보나 이제 기둥의 빔에 응력을 가했을 때 휘어지는 모양 같은 거 그런 게 다 이제 미분 방정식에 의해서 도출이 되는 그 꼴인데 물론 이제 보에 어떤 조건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니면 이제 원자 내에서 뭐 전자의 파동 함수 이런 거를 풀 때 다 미분 방정식 꼴이 나오는데 그 해가 다 이런 몇 급수 파워 시리즈 꼴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이런 여러 가지 특수한 함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특수 함수들의 예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베셀 함수가 있습니다. 베셀 펑션. 이 베셀은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아스트로피직스 시간에 한번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이름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연주 시차를 최초로
특정한 사람이에요. 연주시차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 지구가 이렇게 돌겠죠. 지구가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어떤 별 하나는 지구가 여기서 있을 때 볼 때는 여기 있는 걸로 보이고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있는 걸로 보이겠죠. 똑같은 별이지만 S 위치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다고 보일 수도 있고 여기 있다고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왜? 지구의 공전 때문에. 이 얘기를 이제 한 16세기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망원경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관측이 안 됐어요. 이 각도가 얼마나 되는지 관측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베셀이 18세기에 이르러서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이제 그걸 해낸 겁니다.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분방 정식을 풀고 수열의 함수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얘기를 말씀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 수업 그렇게 재밌는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최근에 예전에 막 미분할 때는 조금 막 함수를 어떻게 다루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지금 뭐 그림도 없이 이게 발산한다, 수렴한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별 재미가 없는데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예제 3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예제 3번 J0 X는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 X의 2N승 나누기 2의 2N승 그다음에 N 팩토리얼 제곱.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0개 베셀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베셀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베셀 함수가 뭔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런 꼴에 어떤 함수가 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함수가 수렴할 조건, 발산할 조건만 구하면 그만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을 AN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긴 꼴을 보니까 일단 팩토리얼도 좀 있고 그러면 뭐 2n 플러스 1 그 뭐 몇 승도 좀 있고 그러니까 또 한번 비판정법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 x의 2n 플러스 2승 나누기 2의 2n 플러스 2승 곱하기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제곱. 여기 좀 잠겼네요. 자, an 절대값 마이너스 1의 n승 x의 2n승 그 다음에 2의 2n승 n 팩토리얼 제곱. 네, 지울 것 추정입니다. x의 2의 2n승 그 다음에 2의 2n승 그럼 여기 4 남죠. 그 다음에 x의 2n승 x의 2n승 x제곱 남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인데 절대값 때문에 마이너스 1은 그냥 지워질 운명입니다. 자, 그러면 남는 것이 4 곱하기 자, 그리고 얘도 좀 지워야 되겠는데 n 팩토리얼이랑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랑은 n 플러스 1만 남고 다 지워지죠. 그러니까 이거 지우고 이거만 이렇게 지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4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남는 게 밑에 있는 건 다 지워졌고 x제곱이 하나 남네요. 그렇죠? 자, 얘 같은 경우가 자 비판정법을 사용해 보면 얘가 뭐보다 작아야 돼요? 1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그냥 0이 되어버립니다. 그쵸? 얘가 AN이기 때문에 X는 아무런 힘을 못 써요. N에 대한 변수입니다. 오직 N에 대한 변수. 따라서 얘는 수렴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얘기할 때 급수 무한급수는 시그마 AN N은 1부터 N까지 K라고 쓸게요. K는 1부터 N까지 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리미트 N은 무한대로 보낸다. 얘를 얘기했을 때와 같다고 돼 있어요. 무한급수는 같다는 결론을 내렸었어요. 그러니까 S는 시그마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SN과 같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거를 또 써보면 그걸 이용해 보면 0차 배설함수 JX 같은 경우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SNX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러니까 SNX는 시그마 K는 0일 때부터 꼭 1일 필요는 없었죠. 0일 때부터 N까지 마이너스 1을 K승 X의 2K승 나누기 2K승 K 팩토리알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얘를 몇 개를 막 더해가지고 S0X는 1이고요. S1X는 1-4분의 X제곱이고요. S2X는 1-4분의 X제곱 더하기 64분의 X 4제곱 점점 마이너스 점점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뒤에 마이너스 또 붙는 건 아니고 세 번째, 네 번째 합까지 쫙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런 모양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 빛을 어떤 슬릿에 통과시켰을 때 나오는 모양과 비슷합니다. 베셀이 이거를 괜히 연구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베셀이 뭐 별을 이렇게 관측하다가 이렇게 막 했다고 했죠. 베셀은 이렇게 이런 빛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이유가 또 하나 또 있어요. 아까 미분방 정식을 풀 때 그 몇 급수꼴을 이제 막 근사해서 만들어서 쓴다고 했죠. 그리고 막 그런 해를 가지고 그래프도 이렇게 그려야 돼요. 지금 0차 배설함수 같이 약간 우리 손으로 뭔가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면 모르겠는데 감당이 안 되는 수준 같은 경우는 특히 편미분방 정식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써야 돼요. 컴퓨터가 무한대를 잘 못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제가 코딩을 잘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막 개인적으로 막 해보고 그랬을 때는 무한대 기호를 좀 인식을 매트랩을 해봤을 때 좀 잘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100번째 안까지 뭐 1000번째 안까지 여기까지만 더해서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근사회를 구해가지고 제출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는 것도 뭐 슈퍼컴퓨터가 아닌 이상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죠?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파란색이 나와. 정리. 자, 파워 시리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cn x-a의 n승은 자, 첫 번째 일단은 x는
A일 때 수렴하거나 아니면 모든 X에 대해 수렴하거나 요거는 저희가 아직 안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적당한 양수 R이 존재해서 X-A가 R보다 작은 형태이면 수렴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 X-A가 R보다 크면 발산한다. 요 얘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뭘 반영한 거냐면요. 아까 계산한 것이 X-A 절대값 나누기 R이 1보다 작은 꼴, 요거를 반영한 거예요. 반대로 이제 얘는 1보다 큰 꼴에서 이렇게 된다. 그걸 바꿔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좀 앞으로 가서 네, 얘가 R인 거죠. 잠깐, 얘 얘기 했었네. 얘 지금 0차 배설 함수가 그랬던 거죠. 제가 해놓고도 네, 얘는 전 구간에서 수렴한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네, 얘를 조금 비틀어서 이렇게 놓는다면 얘가 바로 R인 거예요. 이 셋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 각각 그래서 예제 하나씩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요 R이라는 거, 그 R에서 약간 어떤 느낌이 오셨죠? R을 보통 뭐에 약자로 쓰더라? 레이시오 혹은 이제 라디우스, 반지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지름, 반경. 그래서 R을 특별히 수렴 반지름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그려보면요. 얘는 어떻게, 얘를 수직선상에서 나타내면 필수고 A가 있을 때 여기서부터 R만큼 갔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마이너스 R만큼 갔을 때 그때 수렴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반지름 같잖아요. 그렇죠? 1차원에서의 원. 그리고 좀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책에는 안 나오는데 이게 실수잖아요. 실수가 있으면 뭐도 있어요? 호수도 있죠. 나중에 이제 이 급수를 호수로도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은 다 수렴하게 된다. 그 얘기를 나중에 하게 돼요. 이제 나중에 재미있는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수렴 반지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수렴 반지름은 구했는데 수렴 구간을 구할 때에는 반드시 X-A 절대값은 R을 검사해 봐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렴 구간에서 약간의 실수가 생겨요. 수렴 구간이 A-R부터 A 더하기 R까지인지 A-R부터 A 더하기 R 포함하는지 아니면 A-R부터 A 플러스 R까지인지 둘 다 포함하는지 이걸 판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꾸 예제를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한글로 자꾸 열심히 쓰려고 그러네요. 자,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3의 n승 x의 n승 그다음에 루트 n 플러스 1의 수렴 반지름을 구하고 이렇게 잘 쓰려고 했는데 자, r 그리고 구간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또 한 번 얘를 an이라고 두고요. 자,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1승 x의 n 플러스 1승 나누기 루트 n 더하기 2 그 다음에 an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의 n승 x의 n승 그 다음에 루트 n 더하기 1.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x 그리고 루트 n 더하기 2분의 루트 n 더하기 1 그다음에 x 그리고 마이너스 3이 있기는 한데 3으로 남습니다. 그냥. 자, 그리고 이때 n을 무한대로 보냅니다.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보나마나 1이고 그러면 절대값 3x가 되는데 자, 얘가 어떻게 돼야 되죠? 얘가 1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은 구간이 일단 나오고 자, 수렴 반지름은 벌써 나왔습니다. 자, 얘가 조금만 고치면 3분의 1분의 1이죠. 따라서 R은 3분의 1이다. 이런 결론이 일단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거는 첫 번째로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이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루트 n 더하기 1분의 1 그다음에 마이너스 3의 n승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 이렇게 돼 있는데 자, n승이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전체의 n승 나누기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얘는 그냥 1이네. 1의 n승이니까 루트 n 플러스 1인분의 1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비교 판정법을 써봤을 때 P급수죠. P급수일 때 P급수인데 P가 2분의 1이고 따라서 1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발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3분의 1일 때 이때는 마이너스 3의 n승 그 다음에 3분의 1의 n승 나누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인데 얘는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의 n승 그 다음에 루트 n 플러스 1이죠. 얘는 뭐예요? 수렴입니다. 왜? 교대급수 판정에 의해서. 네, 예제 4번까지 약간 질문도 안 받고 이제 쭉 달려왔는데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으셨나요? 아니요. 아, 네. 그러면 예제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 5번은 문제부터 쓸게요.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 x 더하기 2의 n승 나누기 3의 n 플러스 1. 자, 얘의 수렴 반지름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자, 계속 똑같은 겁니다.
an 플러스 1, an 절대값, 그다음에 n 더하기 1, x 더하기 2의 n 플러스 1, 그다음에 3의 n 플러스 2, n x 더하기 2의 n승, 3의 n 플러스 1승 절대값. 그러면 n분의 n 플러스 1, 3분의 x 플러스 2 절대값이 되고, 얘는 1보다 작죠. 죄송. 1보다 작은 범위를 구하는 거죠. 자,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내야 합니다.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1 되고, 절대값 x 3분의 x 더하기 2, 얘가 1보다 작은 구간을 구합니다. 자, 그리고 왜 줄게 했었지? 얘가 바로 r이죠. 수렴 반경.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따라서 마이너스 5부터 1까지. 그럼 이제 검사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x는 마이너스 5일 때입니다. x가 마이너스 5일 때는 n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승 나누기 3의 n 플러스 1승인데요. 자, 얘는 3의 n승이랑 마이너스 1의 n승이랑 해보면 얘는 3분의 n이 나오고, 결국은 교대급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 교대급수 같은 경우는 증가하죠. bn 플러스 1이 bn보다 작지가 않죠. 따라서 얘는 발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리미트 bn을 해봤을 때도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0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증가고 0이 아니다. 그래서 발산이다. 자, 그리고 그럼 두 번째를 봐야 되겠죠. 두 번째 경우는 x가 1일 때죠. x가 1일 때에는 역시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3의 n승, 3의 n 플러스 1승인데, 얘 역시 3분의 n이기 때문에 그냥 등차 수열이라서 발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렴 구간은 특별한 수정 없이 이것만 쓰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몇 급수에 대한 설명과 예제를 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한번 연습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번, 2번 이거는 이제 우리 수업 내용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한번 4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4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 x의 n승, 그다음에 n 더하기 1. 자, 얘를 an으로 둡니다. 그러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 x의 n 플러스 1 나누기 n 플러스 2. 그다음에 an은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x의 n승. 네, 얘는 정리를 해보면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x 절대값. 자,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절대값 x는 1보다 작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그러면 수렴 반지름은 몇이죠? 수렴 반지름이 결국은 1인 거죠. 그래서 R은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구간도 구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이 시그마 안에 있는 것만 보면 마이너스 1의 n승, 마이너스 1의 n승 나누기 n 더하기 1이니까 n 더하기 1분의 1이 돼요. 얘는 지금 P급수에 의해서 발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가 1일 때 마이너스 1의 n승, 1의 n승, n 더하기 1.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n 더하기 1분의 n 더하기 1승이죠. 그러니까 얘는 교대급수 판정에 의해서 수렴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구간이 바로 수렴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풀어볼 거는 7번이에요. 7번은 특별히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7번은 나중에 가면 외우라고 할 거예요. 자,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알 분의 x의 n승. 자, n 팩토리알 분의 x의 n승이라면 역시 얘를 an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an 플러스 1 나누기 an 같은 경우는 xn 플러스 1 n 플러스 1 팩토리알 x의 n승 n 팩토리알. 자, 얘는 n 더하기 1분의 팩토리알 분의 n 팩토리알. 잠깐 그냥 지우고 가는 게 낫겠죠? 자, n 플러스 n 하면 얘는 그냥 n 플러스 1만 남죠.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x 절대값. 자, 그런데 지금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냥 0 되죠, 얘는. 0은 당연히 1보다 작습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x의 값과 수렴 상관없이 수렴한다. 이런 의미죠. 그럼 뭐예요? x의 값과 상관없이 수렴을 하니까 수렴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그다음에 수렴 반지름 R은 무한대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얘는 지금 미리 정체를 얘기를 할게요. 얘는 뭐냐? 익스포넨셜의 x승입니다. 이 얘기 이제 뒤에 가서 할 거예요. 얘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나중에 외워야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 보셔도 되고 지금 당장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자 예제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10의 n승 x의 n승 나누기 n의 세제곱. 자, 역시 an이라고 두고요.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은 자 n 더하기 1의 세제곱 분의 10의 n 플러스 1 x의 n 플러스 1 나누기 10의 n승 x의 n승 n의 세제곱 절대값. 자, 얘는 x고 얘는 10이고
얘는 그냥 비율을 봐야 되겠네요. n 더하기 1의 세제곱분의 n의 세제곱 곱하기 10 곱하기 x 절대값.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겁니다. 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절대값 10x가 되고, 자, 절대값 10x는 1보다 작은 경우에서 수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수렴 반지름은 10분의 1이 되겠네요. 그리고 우선은 마이너스 10분의 1부터 10분의 1까지는 당연히 수렴을 하는데, 검사해야 될 것은 자, 10분의 1 경우 x는 마이너스 10분의 1인 경우랑, 그다음에 두 번째로 x가 10분의 1인 경우를 둘 다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자, x가 마이너스 10분의 1인 경우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11 n승 마이너스 10분의 1의 n승 나누기 n의 3승. 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의 n승이 되겠죠. 얘는 뭐예요? 교대급수 판정에 의해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x에다가 10분의 1을 넣으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10의 n승 10분의 1의 n승 나누기 n의 세제곱 하면 얘는 그냥 1 나오죠. 그리고 얘가 결국은 이제 p급수가 되는 건데, p급수가 지금 p가 1보다 큰 경우죠. 따라서 p급수 판정에 의해 수렴한다. 따라서 수렴 구간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0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0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어떤 질문 있으셨나요? 네, 만약에 없으셨으면 잠시 캠 좀 부탁드릴게요.